만약 삼성이 인도에서 쫓겨난다면 14억 시장 포기한 진짜 이유. 이 영상은 실제 상황을 바탕으로 한 가상 시나리오입니다. 교육 목적으로 제작되었으며 글로벌 비즈니스의 복잡함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상상해보세요. 2024년 어느 날 인도 뉴델리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말이에요. 한국 기업들 9천억 원 벌금 내고 우리 조건 받아들여라, 안 그러면 14억 시장에서 나가라. 정말 충격적이지 않나요? 삼성전자 임원들이 급히 소집됐습니다. LG 현대차까지 모든 한국 대기업이 비상 상황에 돌입했죠. 도대체 왜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지금 눌러주세요. 더 재밌는 이야기들 많이 준비했거든요. 정말 흥미진진한 내용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삼성 노이다 공장 그날의 진실을 들으면 정말 놀라실 거예요. 수천 명의 인도 직원들이 공장 앞에 모였는데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아세요? 현실적인 급여 격차를 보면 정말 어이없을 정도예요. 한국 파견 직원은 월 350만 원, 인도 현지 직원은 월 65만 원 하는 일은 똑같은데 5배 차이라니 솔직히 여러분도 화나지 않을까요? 정말 억울하죠.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어요. 깜짝 놀라실 준비 되셨나요? 인도 평균 임금과 비교하면 완전히 다른 이야기거든요. 인도 평균 월급은 약 40만 원인데 삼성 인도 직원은 65만 원으로 1.6배나 높았어요. 믿어지세요? 실제로는 현지에서 좋은 대우를 받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감정은 다른 문제였습니다. 이해되시죠? 더 소름 끼치는 건 뒤에서 웃고 있던 중국이에요. 정말 교묘하지 않나요? 중국 기업들의 계획적 접근을 보면 소름이 돋을 정도예요. 샤오미는 인도 노조와 비밀 접촉하며 우리가 더 좋은 조건 제공하겠다고 했지만 진짜 목적이 뭔지 아세요? 실제로는 한국 기업 축출이 목표였습니다. 정치인들에게 로비하고 SNS 여론까지 조작했다니. 정말 무서우면서도 치밀하죠. 경쟁자 제거하는 완벽한 전략이었던 겁니다. 첸나이 호텔 대회의실에서 벌어진 운명의 협상 장면을 상상해보세요. 얼마나 긴장감이 흘렀을까요? 인도 측의 3대 요구를 들으면 정말 기가 막힐 거예요. 급여 70% 인상이라니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수준이었고 한국인 임원 50% 교체는 경영권 포기와 동일했으며 핵심 기술 100% 이전은 회사 기밀 유출과 같았어요. 이게 말이 되나요? 삼성 측 반응이 어땠을지 상상되시죠?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이런 요구 받아본 적 없고 우리는 이미 현지보다 60% 높은 임금을 주고 있다고 반박했는데 당연한 반응 아닌가요? 삼성 내부 고민을 생각해보세요. 정말 딜레마였을 거예요. 14억 시장을 포기하기는 아까웠지만 이 조건을 들어주면 다른 나라도 똑같이 요구할 것이었거든요. 글로벌 경영의 일관성과 현지 시장 사이에서 얼마나 고민이 깊었을까요? 흥미로운 건 베트남, 멕시코 공장도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점이에요. 긴장했겠죠? 서울 본사 최종 회의 장면을 상상해보세요. 분위기가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회장의 한마디가 모든 걸 바꿨는데 정말 충격적이에요. 30년간 쌓아온 신뢰가 하루아침에 무너졌다. 신뢰 없는 곳에서는 사업할 수 없다. 이 말을 듣는 순간 모든 게 끝났다고 느꼈을 거예요. 그리고 충격의 발표가 이어졌는데 정말 믿어지세요? 단계별 철수 계획이 1단계 노이다 스마트폰 공장 생산 축소 2단계 5조 원. 반도체 공장 계획 백지화 3단계 핵심 인력 베트남 멕시코 이전 4단계 2만 명. 직원 정리와 보상으로 진행됐어요. 5조 원이면 어마어마한 돈 아닌가요? 이건 협박이 아니라 진짜였다니 소름 끼치지 않나요? 더 놀라운 건 LG와 현대차의 선택이에요. 도미노처럼 무너지는 모습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LG전자는 삼성도 철수하는데 우리만 남을 순 없다며 가전 생산 중단을 발표했고 현대자동차는 전기차 시대의 정치적 리스크는 감당 못한다며 배터리 공장 계획을 전면 재검토했어요. 상상해보세요. 얼마나 급박한 결정이었을까요?
127개 중소기업의 운명은 정말 안타까워요. 대기업 따라서 들어왔는데 대기업 따라서 나간다는 상황이 얼마나 절망적이었을까요? 실제 중소기업 사장의 심정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부품 납품 업체인데 삼성 없으면 할 일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같이 철수해야 한다는 말에서 얼마나 막막했을지 느껴지지 않나요? 2개월 후 참혹한 숫자들을 보면 정말 충격에 빠질 거예요. 직접 피해만 봐도 실업자 50만 명의 가족 포함 200만 명이 영향을 받았다니 상상이 되세요. 부동산 가격이 40%나 폭락했고 지역 상권의 70%가 폐업했어요. 하루아침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얼마나 절망적일까요? 간접 피해는 더 심각해요. 협력업체가 연쇄 도산하고 지방세 수입이 80%나 감소했으며 병원 학교까지 운영난에 빠졌다니 정말 끔찍하지 않나요? 인도의 실리콘밸리가 러스트벨트로 변한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정말 충격적이에요. 전에는 24시간 불 켜진 활기찬 공업도시였는데 후에는 텅 빈 건물들과 임대 팻말 천지가 됐다니 얼마나 처참한 광경이었을까요? 2개월 후 기자회견장 장면은 정말 가슴 아팠을 거예요. 노조위원장이 무릎을 꿇으며 우리가 너무 성급했습니다. 제발 다시 돌아와 주세요 라고 하는 모습을 보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약속했던 중국 기업들의 진짜 얼굴이었어요. 정말 배신감이 들지 않나요? 조건이 바뀌었다며 더 나쁜 조건을 제시하고 시장 상황이 어렵다며 투자 규모를 축소했다니 결국 빈 약속이었던 거죠. 얼마나 허탈했을까요? 현실적으로 분석해보면 중국도 인도 인건비 상승을 부담스러워했다는 게 더 황당해요. 모디 총리의 긴급 담화도 안타까워요. 우리는 소중한 동반자를 잃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돌아온다면 모든 지원을 약속합니다. 라고 했지만 이미 늦었다는 게 더 슬프죠. 그런데 진짜 승자가 따로 있었다는 걸 아세요? 정말 놀라우면서도 씁쓸해요. 베트남의 대박을 보면 부러울 정도예요. 삼성 베트남이 스마트폰 생산을 50%나 증가시키고 새로운 일자리 15만 개를 창출했으며 GDP 2% 증가 효과까지 나왔다니 정말 부러우면서도 아쉽죠? 멕시코의 기회도 마찬가지예요. NAFTA의 혜택으로 미국 수출 기지 역할을 하고 인도보다 안정적인 정치 환경을 가지고 있으며 숙련 노동자 확보가 용이했으니 당연한 결과겠죠. 결론적으로 떠난 투자는 다른 나라가 가져갔다는 게 정말 아이러니예요. 숫자로 보는 충격적 손실을 보면 정말 어이없을 거예요. 인도가 잃은 것들이 얼마나 큰지 아세요? 일자리 100만 개는 회복하는데 10년 이상 걸리고 투자금 26조 원은 영구 손실이며 반도체 배터리 기술 이전은 20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되어 상상이 되세요. 브랜드 신뢰도는 측정이 불가능할 정도로 타격을 받았다니 정말 안타까워요. 한국 기업들의 새로운 선택을 보면 당연한 결과지만 씁쓸해요. 투자 재배치 현황에서 베트남 40% 증가, 멕시코 35% 증가, 인도네시아 25% 증가, 인도는 0%로 완전히 외면당했죠. 예상했지만 현실은 냉정해요. 이 사건이 주는 교훈을 보면 정말 뼈아픈 이야기예요. 첫째, 협상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보면 소름 끼쳐요. 다 아니면 말고시. 극단적 요구와 상대방 체면 깎아내리기, 제3자 개입시키기가 얼마나 위험한지 아시겠죠? 현명한 협상은 단계적 개선 제안과 상호 이익 찾기, 장기적 관점 유지인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느껴지시나요? 둘째, 글로벌 비즈니스의 현실을 보면 정말 냉정해요. 기업의 선택권에서 투자처는 인도만 있는 게 아니고 정치적 리스크도 비용이며 신뢰가 깨지면 회복이 어렵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셨을 거예요. 셋째, 뒤에서 조종하는 세력을 조심해야 한다는 게 정말 무서워요. 중국의 전략이 얼마나 치밀한지 아세요? 직접 경쟁보다 간접 견제와 현지 여론 조작, 정치권 로비까지 경쟁자가 좋아할 싸움은 절대 하지 말아야겠어요. 넷째, 상생의 중요성이 정말 절실해요. 윈-윈이 최고라는 건 너무 많이 가져가려 하면 아무것도 못 가져가고 조금씩 나눠 가지면 모두 발전하며
신뢰는 돈으로 살 수 없다는 뜻인데 정말 가슴에 와 닿지 않나요? 현실에서는 어떨까요? 정말 궁금하시죠? 실제 사례들을 보면 희망적이기도 하고 우려스럽기도 해요. 성공 사례로 삼성 베트남은 정말 모범적이에요. 현지 문화를 존중하고 점진적 임금 인상과 기술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15년째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니 정말 본받을 만하죠. 하지만 실패 사례로 일부 중국 기업들은 일방적 조건을 강요하고 현지 여론이 악화돼서 결국 철수했다니 교훈이 되지 않나요? 만약 정말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어떨까요? 상상만 해도 무섭지 않나요? 가능성을 분석해보면 정치적 상황. 악화 시 30%, 경제 민족주의 확산 시 50%, 중국의 적극적 개입 시 70%로 완전히 불가능한 이야기는 아니라는 게 더 무서워요. 여러분의 생각이 정말 궁금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설문조사에 댓글로 참여해주세요. 정말 궁금해요. 첫 번째 질문. 만약 여러분이 삼성 회장이라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A. 끝까지 협상한다. B. 바로 철수한다. C. 다른 대안을 찾는다. 정말 어려운 선택이죠. 두 번째 질문. 인도 정부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A. 자국민 보호가 우선이다. B. 너무 무리한 요구였다. C. 협상 방식에 문제가 있었다.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어떤가요? 세 번째 질문. 이런 갈등 해결책은 뭘까요? A. 정부가 중재해야 B. 시장이 알아서 해결 시. 국제기구 개입 필요. 정말 현실적인 고민이죠. 댓글 이벤트로 가장 인상 깊었던 댓글 3개를 선정해서 다음 영상에서 소개하고 분석 코너에 반영하며 소정의 상품을 증정할 예정이니까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세요. 다음 영상 예고인데 정말 기대되지 않나요?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는 주제들 중에서 첫 번째. 중국이 한국 견제하는 10가지 방법으로 경제전쟁에 숨겨진 진실과 우리가 몰랐던 치밀한 전략들을 다룰 거예요. 정말 충격적일 거예요. 두 번째. 베트남이 새로운 제조업 천국인 이유로 한국 기업들이 앞다투어 가는 진짜 이유와 베트남 대 인도 비교 분석을 하는데 정말 흥미로울 거예요. 세 번째. 우리나라가 외국 투자 더 받으려면으로 한국의 투자 매력도와 정부 정책의 명암을 살펴볼 예정인데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이야기죠. 투표는 댓글로 해주시고 가장 많은 표를 받은 주제가 다음 영상이 될 거니까 꼭 참여해주세요.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정말 흥미로우셨죠? 이런 복잡한 국제 정치 경제 이슈를 재밌고 쉽게 풀어드리는 게 목표인데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 알림벨도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되며 댓글로 여러분 의견이 가장 궁금하고 주변 친구들에게도 공유 부탁드려요. 감동 평양 채널에서 다음 주에 더 흥미진진하고 놀라운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정말 기대해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이 콘텐츠는 교육 목적으로 제작된 가상 시나리오입니다.